지금 QLD TQQQ를 검색하고 계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월급으로는 숨은 쉬어도 인생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올라가도 시간이 없고 스트레스는 늘고 가족과 나를 위한 여유는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부자를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고소득이면 부자라고요? 하지만 고소득인데도 월요일이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의 기준을 돈의 크기가 아니라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현실에서 당겨오는 방법으로 QLD TQQQ를 아주 솔직하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부자는 10억 있으면 부자다, 15억 있으면 부자다, 100억은 돼야 부자다. 이 말이 왜 끝이 없느냐면 사람마다 사는 지역이 다르고 가족 구조가 다르고 소비 수준이 다르고 불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부자를 단정하는 순간 항상 발레가 튀어나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40억인데 현금 흐름이 없어서 일을 못 놓는 사람도 있고, 현금성 자산이 크지 않아도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어서 일의 강도를 스스로 고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순자산이 커 보여도 삶의 체감은 완전히 갈립니다. 여기서 기준을 바꾸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부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노동 선택권입니다. 그 권리가 생기는 순간 월요일의 얼굴이 바뀝니다. 출근이 생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회사가 내 목줄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사람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일을 멈추면 바로 생활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둘째, 일을 멈춰도 생활이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셋째, 본인은 물론이고 자녀에게도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째와 셋째만 보다가 둘째를 못 봅니다. 하지만 둘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금이 탄탄한 분들도 있고 작은 사업이나 자산소득으로 생활비를 커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노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노동 선택권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인생을 재무상태표처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들어올 돈의 총합이 있고 앞으로 내 인생에서 나갈 돈의 총합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됩니다. 나갈 돈이 더 크면 그 차이를 월급으로 메꿔야 합니다. 들어올 돈이 더 크면 월급 없이도 버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월급은 계산해서 빼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빼고도 들어올 돈이 나갈 돈을 이기는 순간이 바로 노동 선택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들어올 돈을 늘리는 방법은 세 가지로 고정됩니다. 자산의 크기를 늘리거나 자산의 수익률을 올리거나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나갈 돈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로 고정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 특히 원트 소비를 줄이는 것.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QLD TQQQ로 뛰어들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늘리기 어렵고 시간을 더 쓰면 건강이 깨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결국 오래 못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산의 수익률에 눈이 갑니다. 그리고 나스닥100 레버리지 QLD TQQQ가 레이더에 잡힙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갈라집니다. QLD TQQQ를 복권처럼 잡는 사람은 월요일이 더 잔인해집니다. QLD TQQQ를 엔진으로 쓰되 방패와 브레이크를 같이 들고 가는 사람은 월요일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QLD TQQQ는 노동 선택권을 앞당기는 도구일 수는 있지만 노동 선택권을 파괴하는 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속도를 주지만 방향이 틀리면 벽을 더 빨리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의 언어로 노동 선택권을 현실에서 만드는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이 지금 겪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안 남습니다. 연봉이 올라갔는데 자유가 안 늘었습니다. 집이 있는데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자산은 커 보이는데 마음은 더 불안합니다. 이게 왜 일어나느냐면 무수익 자산 비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거주용 주택 한 채에 자산이 묶여 있는데 거기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대출이 있으면 오히려 돈이 새어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레버리지로 한 방을 노리면 변동성에 마음이 찢기고 결국 손절을 하게 되고 손절은 다시 노동을 강요합니다. 월요일이 더 끝이 없어집니다. 해법은 아주 단순하게 두 줄입니다. 나갈 돈을 줄이고 들어올 돈을 늘리십시오. 그런데 단순하다고 쉬운 게 아니라서 실행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는 소비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니드와 원트를 분리하십시오. 필요는 충족하되 원하는 것은 보류하십시오. 차가 필요하면 이동수단을 마련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싼 브랜드, 과한 옵션, 체면을 위한 업그레이드는 원트입니다. 이 원트가 월요일을 늘립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자동이체로 투자와 저축이 빠져나가게 만드십시오.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구조가 되면 의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초년생 때 저축 습관이 없으면 연봉이 올라갈수록 씀씀이도 같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초년생 때부터 저축을 해본 사람은 연봉이 오를수록 저축이 더 쉬워집니다. 노동 선택권은 습관이 만드는 권리입니다. 두 번째 설계는 자산을 현금 흐름과 성장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을 한 덩어리로 봅니다. 하지만 노동 선택권 관점에서는 자산을 두 통장으로 나눠야 합니다. 방패 통장과 엔진 통장입니다. 방패는 현금 흐름과 안정성입니다. 엔진은 성장성과 가속입니다. 방패가 없는데 엔진만 키우면 중간에 마음이 부서져서 엔진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엔진 통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패 통장은 따로 쌓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설계는 거주와 소유를 분리해보는 사고입니다. 내가 사는 집이 반드시 내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 선택권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 집이 나에게 매달 돈을 벌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묶어두고 있습니까? 묶어두는 자산이 커질수록 당신은 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주비를 합리화하고 남는 자본을 수익성 자산에 배치하면 일의 강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노동 선택권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힘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QLD TQQQ가 들어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 움직임을 추종하는 레버리지이고 TQQQ는 3배입니다. 둘 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도구는 규칙이 없으면 무기가 아니라 사고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노동 선택권으로 연결하는 규칙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레버리지는 전체 자산이 아니라 엔진 통장 안에서만 운용하십시오. 둘째, 엔진 통장도 한 번에 풀로 가지 말고 단계로 올리십시오. 셋째, 기준 차트는 레버리지 차트가 아니라 현물 차트로 잡으십시오. 나스닥 100이라면 QQQ 같은 현물의 흐름을 기준으로 두십시오. 넷째, 상승장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하락장에서는 공포를 줄이십시오. 그 방법은 분할 매수와 분할 익절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무너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이리턴은 하이리스크입니다. 수익이 큰 상품은 그만큼 흔들림이 큽니다. 그리고 흔들림은 마음을 흔듭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수익률을 올리는 상품이기 전에 규칙을 강제하는 훈련 도구여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수익이 아니라 월요일을 끝내는 구조입니다. 구조는 세 문장으로 끝납니다. 소비를 줄여서 엔진에 연료를 넣고 방패로 생존을 고정하고 QLD TQQQ로 시간을 당겨오십시오. 1단계는 생존 고정입니다. 생활비 몇 개월치 현금성 자산을 먼저 만드십시오. 이게 있어야 레버리지 변동성을 견딥니다. 2단계가 없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월급이 더 절실해지고 결국 바닥에서 던집니다. 2단계는 엔진 시동입니다. QLD부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분들에게 QLD는 학습 곡선이 조금 더 완만합니다. 2배도 충분히 강합니다. 여기서 분할로 접근하면서 내 멘탈이 어느 정도까지 버티는지 데이터를 쌓으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해야 합니다. 3단계는 터보 가동입니다. TQQQ는 강력하지만 강력한 만큼 규칙이 더 중요합니다. 현물 기준의 흐름이 꺾일 때는 무리하지 말고 다시 안정될 때 분할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전고점 같은 강한 구간에서 일부 이익을 확보해서 방패 통장으로 옮기십시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레버리지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노동 선택권을 앞당기는 장치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익이 났을 때의 행동입니다. 대부분은 수익이 나면 더 공격적으로 갑니다. 그 순간 월요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의 수익은 한 번에 크게 날 수 있고 다시 한 번에 크게 토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방패로 옮기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게 노동 선택권의 씨앗입니다. 자산소득이 나를 살린다. 이 감각을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채를 무조건 나쁘게 봅니다. 그런데 소비를 위한 부채는 나쁩니다. 반면 수익성 자산을 위한 부채는 잘만 쓰면 도구가 됩니다. 대출 금리보다 기대 현금 흐름이 높고 리스크가 관리 가능하면 레버리지가 됩니다. 다만 이건 고급 영역이고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먼저 소비 부채를 끊고 자산의 구조를 만든 뒤에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월요일을 끝내려다 인생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리는 질문들에 답해보겠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위험해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실 겁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건 상품이 아니라 규칙 없는 진입입니다. 방패가 없고 분할이 없고 기준 차트가 없고 손이 근질거릴 때만 들어가면 위험이 아니라 자해가 됩니다. 반대로 방패가 있고 엔진 통장이 분리되어 있고 분할 규칙이 있고 이익을 방패로 옮기는 루틴이 있으면 위험은 관리 가능한 비용이 됩니다. QLD만 해도 되지 않냐고 물으실 겁니다. 됩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QLD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2배냐 3배냐가 아니라 당신이 꾸준히 살아남느냐입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시간을 단축시키는 반복입니다. 지금 너무 비싼데 들어가도 되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분할입니다. 한 번에 판단해서 한 번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내 감정이 가격에 묶입니다. 분할은 가격을 이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깁니다. 감정을 이겨야 월요일이 끝납니다. 집은 꼭 사야 하지 않냐고 물으실 겁니다. 사고 싶으면 사셔도 됩니다. 다만 노동 선택권 관점에서만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 집이 내 자유를 늘리는지, 내 노동을 늘리는지, 내 자산을 키우는지, 내 현금 흐름을 막는지, 이 질문에 답이 나오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의 진짜 수업은 투자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내 삶을 숫자로 보는 힘입니다. 예상 지출을 줄이고 예상 수입을 늘리고 그 차이를 월급이 아니라 자산이 메우게 만드는 힘입니다. QLD TQQQ는 그 과정에서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만으로는 목적지에 못 갑니다. 방패가 있어야 하고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고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갖춘 사람은 언젠가 월요일을 끊습니다. 그때부터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선택권이 내 손에 있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